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서 불안 증세를 감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연설문도 더듬더듬하고 세 마디도 길다 하면서 숨을 몰아쉬고 그렇게 읽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취임 2주년 기념으로 KBS 기자와 방송을 했죠. 그런데 그의 태도가 그때 대단히 바뀌었다. 그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기자가 말하는 시간까지 아깝다는 듯이 쉬지 않고 말을 했고, 혹시 기자가 끼어들기라도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가로채서 본인의 이야기만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외워온 것을 실수 없이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다 연기하듯이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심리 상태,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같은 그런 태도, 이런 것이 보였던 겁니다. 기자에게 사실은 그것이 연설이 아니고 대담이었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인 기자에게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행 자체를 못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측이지요. 어떻든 그 방송에서 그는 말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만일 그가 로봇이다 그렇게 본다면 프로그램 오작동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석 보좌관 회의, 거기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 또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짧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일반적인 것인데, 이번 문재인 씨의 모두 발언문은 글자 수가 2898글자나 됐습니다. 너무 길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은 할 말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 이번 모두 발언문을 살펴보면 그의 속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문 제1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네 번째 문장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 문재인은 2년 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다. 나는 헌법을 지켰다. 나는 국민 위에 올라서지 않았다. 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것을 보고 그의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은 안 하고 부부가 온갖 호사를 누렸던 2년이었다.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파괴했던 그러한 2년이었고, 문재인이 국민 위에 올라서서 독재자 노릇을 했던, 왕 노릇을 했던 2년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은 변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읽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100%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러는 것일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 심판, 우리가 흔히 심판이라고 하면 선거를 이야기하지요. 투표로 심판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주권자의 파워를 보이는 그러한 심판이 이제 눈앞에 닥쳤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문재인 자신도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문장에서 20번째 문장까지 상당히 많죠. 여기에서 대체로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울컥하는 국민이 많을 겁니다. 누가 저더러 나라 부수고 지 마음에 드는 나라 세우라고 했느냐.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까지의 내용을 추려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죠. 그런데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피하고 여기에서는 눈을 돌리고 여기까지 올 줄 몰랐던 문재인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숨차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 속에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 잘하려고 했다. 그런데 독재자는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기에서 그가 눈치 없게 넣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 너희들이 더 참고 노력해야 한다. 흔히 하는 말로 염장을 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1문 거기서부터 26번째 문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정말 국민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봐서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정은이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일보하도록 원조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 국토가 후방이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저 남해안 끝까지 다 휴전선 코앞에 있는 그러한 땅과 마찬가지로 전방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정은 극도로 초조하고 또 그만큼 더 필사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생각은 해야 하겠죠. 27번째 문장에서 43번째 문장까지 여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더 할 일이 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 그런데 역시 그는 타고난 독재자다. 타고난 그 모럴감이 아주 바닥인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여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너희들 열심히 해라. 국민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성과가 나왔다 하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라. 이 글은 호소하는 매달리는 듯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부 공무원을 탓한다.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국민은 홍보를 해서 계속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틀어서 강제로 그 인식만 바꾸면 되는 존재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무엇인가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 간땡이가 부었다. 이것이 이 글에서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번째 문장에서 54번째 문장까지는 다시 기세등등함을 되찾았습니다. 야당 너희들은 개과천선해야 한다. 국회는 일을 똑바로 해야 한다. 문재인이 하는 말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또 북한에 대해서 결국은 혹은 좌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집단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비난하지 말라. 혹시 지금 자기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덤비지 마라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을 비난하고 국회를 나무라고 훈계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55문에서 59문 여기가 마지막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다소곳한 자세를 되찾습니다. 앞으로 3년 더 일하겠다. 내가 더 해야 하겠다. 3년 더 하고 싶다. 여기에서는 그랬죠. 문재인도 너 싫어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다. 이번의 모두 발언문은 바로 이렇게 읽혔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당신 사직서 쓰시오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사직서 쓰는 대신에 감언이설로 아부하는 글을 쓴 격이다. 그런데 신보가 다 들키고 말았다. 그래서 그 글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글이다.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거짓말하기를 마치 숨쉬듯이 하는 그 모습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러죠. 국민을 보면서 내가 당신들 비위를 맞춰줄게. 자, 김 씨 목을 칠까? 이 씨를 감옥에 넣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국민은 문재인 씨 당신이 나가라. 우리가 꼴 보기 싫은 것은 바로 당신이다. 이런 것인데 그 이야기를 문재인 씨 자신만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글은 웃다가 울다가 큰소리치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이 글의 주인인 문재인 씨의 불안한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글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